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HD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제가 한 근 2주 동안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뭐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굉장히 조금 불안해 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신규로 진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구간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조금 이거를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HD현대중공업이 지금 18만 9천 원, 한 19만 원 언저리에서 계속 행보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도주라는 애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냐? 자,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야 된다 했었죠. 첫 번째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고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16% 정도 조정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그런 경계적인 시장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방도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고 있고 실적 때문에 들어올렸었던 이 장대 양봉 기준으로 지금 하단선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시장 지수 때문에 빠졌었던 이 장대 음봉 그리고 되돌려주는 이 봉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19만 원에서 계속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준봉에 대해서 지금 뭐 주가 자체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일단 3분기에 쉬어갈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왜 쉬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죠. 못 보신 분들은 앞에 HD현대중공업 관련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이런 찾아보는 그런 공부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종목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아니면은 뭐 공부에 대한 깊이감 그리고 얘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정도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는 노력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어느 점이 메리트인지 다 말씀을 해드렸었고 그런 것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리포트에도 담아드렸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었던 그런 리포트에서 HD현대중공업이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다 적어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조선업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자 8월 27일 날 나온 리포트입니다. 일단 조선업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추가적인 부분들을 오늘 좀 건드려 드릴 거니까 오늘 집중해서 영상을 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중장기 실적 개선은 전체 증권사에서 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25년 수주 관련 투자자별 상반된 시각이 약간 좀 존재한다고 하는데 조금 살펴보면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아시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선업 관련 마케팅을 실시를 했어요. 이 증권사에서.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다 하고 있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신조성가 상승 그리고 충분한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 실적 개선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살펴봤을 때 188.7포인트였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0.1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188.8포인트예요. 신조성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리고 25년도 중요 변수가 LNG선 발주, 규모, 그리고 기업별 수익성 개선 폭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24년도 하반기의 수준은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일단 들어온다고 좀 증권사에서 보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3분기에는 수주가 쉬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지표가 꺾인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방산 쪽, 그리고 해양 플랜트 쪽 관련 파이프라인도 충분합니다. 방산은 어디예요? 하나 오션이고 또 하나 뭐 있어요? HD현대 중공업이 있죠. 이쪽이 방산 쪽이고 해양 플랜트는 HD현대 중공업이랑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5년도에는 수주의 핵심은 LNG선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또 살펴볼 건데 LNG선 쪽으로 발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비 일정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고 LNG선이 25년도에 좀 수주에 대한 그런 캐파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LNG선이 수익성이 높은 선종입니다.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LNG선 개발의 핵심 지역인 미국 제가 항상 미국이 최대 LNG 수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발 LNG선 발주가 대선 결과랑도 연결이 돼 있다 했었죠. 지금 현 정권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추가로 LNG를 수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근데 지금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허용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대선 결과와도 좀 연결이 되고 있고, 향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이런 LNG 쪽 추가 투자를 좀 열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쪽에서. 당선이 되면 이걸 바로 규제를 풀어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가 풀리는 즉시 이런 LNG 쪽 수주 발주가 계속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이 해소로 인해서 향후 주가 방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근데 미국 대선이 언제입니까? 11월 중에 있죠. 그럼 11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HD현대 중공업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주가 변동폭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공화당이 당선될 경우에 좀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시나리오도 조금 담아 볼 만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내용은 좀 비슷한,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들은 뭐냐? 글로벌 LNG 액화 설비 파이프라인입니다. 지금 연내에 최종 투자 결정을 한 기업이 2개가 있고, 프로젝트가 2개가 있고, 24년도 25년에 예정되어 있는 라인이 5개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미국발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그 허가 가능한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얘네들은 아직 허가가 안 난 거예요. 얘네들이 다 허가가 나야 추가적인 LNG 발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보시면은 24년도 올해 최종 투자 결정 난 그 생산량, LNG 생산량을 보시면 이 3.3 수치 있죠. 이 정도 수치에 한 42척 정도 필요합니다. LNG 선이. 그러면은 올해 12.9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 곱하기 몇 해야 돼요? 4 해야 되죠. 그럼 대략적으로 100척이 필요한 거예요, LNG 선이. 근데 24년도, 25년도 때 보면은 28이 필요합니다. 28. 여기서 한 2.5배 정도, 한 2배 정도 되죠? 2배로 잡아봅시다, 보수적으로. 그러면은 25년까지는 또 200척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리고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108. 이 정도면은 거의 여기서 한 4배 정도 되겠죠. 그럼 200척에 4배면 얼마예요? 800척이죠. 800척이 더 필요한 겁니다. 지금 LNG에 대한 이런 수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 이것들이 다 뭡니까? 결국에는 수요죠. 예비 잠정 수요들입니다.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선가적인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고려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보는 좀 중장기적인 이 조선사의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수익성 개선의 핵심은 신조성과 상승에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예비 수요 물량들, 이런 물량들 때문에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솔직히 저도 좀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결국에 수익성을 올리려면은 P, Q, C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었죠. P, 가격, 신조성가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줘야 되고, Q, 수주, 예비 수요들 많다 했죠. 수주 잔고가 많아져야 되고, C, 코스트, 비용이죠. 비용적인 측면, 고정비 같은 것들, 뭐 자재값이나 인건비나 그런 것들이 뭐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좀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자, 자재 비용들은 후판가가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했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뭐 연말마다 이제 최저시급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이런 자재 감소로 인해서 고정비에는 부담이 없다. 근데 P와 Q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사실 장기적인 수익성은 우리가 좀 보장을 하고 있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HD현대 중공업이 실적적으로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따라잡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고, 지금 만약에 분명히 이 고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타이밍이긴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고 한들 지금 우리 실적 때문에 올라왔었던 이 기준봉을 해지지 않는 이상,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제가 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좀 눌림에 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렇게 해서 조금 돌려주는 타이밍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돌려주는 타이밍에서 어떤 이슈 때문에 돌려주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수급이 들어와서 돌려주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한 다음에 조금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영상 앞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제가 작성한 레포트에서 HD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을지 이런 것도 다 적어놨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조선 기자재 쪽으로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이 리포트 보시고 매수 진입하셔서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1차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2차 매수가, 2차 목표가 이런 것들 다 적어놨어요. 이거는 제가 뭐 과거에 그 7월달 초 때 작성을 했었던 거를 지금 시점으로 해서 새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작성했을 때는 이 구간에서 작성을 했었던 거고, 지금 작성한 거는 요 구간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받아보신 리포트랑 지금 매수 매도 진입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고 지금 추가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 어느 부분까지 보면 좋을지, 그리고 손절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00%란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잡아 드리는 게 있으니까 이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카페24라는 종목도 지금 오늘 좀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기간 매수 연속적인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장 시장 지수 하락이나 좀 프로그램 매도 같은 부분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35,000원 부근에서 3만원까지 좀 넓게 열어보신 다음에 좀 매수 분할로 좀 적당히 진입을 해보시면은 좀 하반기에는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좋은 결과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된 리포트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부분들 다 작성이 완료되면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리포트 요거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계속해서 조선사들 모니터링 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자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